우리 변명우 박사님한테 군대가 돈 먹는 하마라는 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이게 녹화라 그런가요? 군대가 돈을 먹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군대가 돈을 안 먹으면 어떤 놈들이 우리 나라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군대는 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군대가 먹는 돈은요, 우리 나라에 다시 또 내놓기 때문에 이게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요. 한국은행에서 계산한 걸 보니까, 군대가 돈을 100원을 쓰면요, 그 재생산돼서 나오는 게 170원이에요. 그것이 승수효과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돈 100원을 쓰면, 그것이 돈 100원을 가지고 빵가게 가서 빵을 사 먹었다. 그러면 그 100원이 누구의 소득이 됩니까? 빵가게 소득이 돼요. 그 빵가게 주인이 그 돈을 금고에 집어넣어 버리면 100원이라는 돈은 그대로 소득 생산 과정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빵가게 주인이 그 100원을 가지고 밀가루를 사오면은 다시 밀가루 파는 분의 소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득이 계속 서큘레이션해서 국민 소득이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GDP가 약 1000조 되는데요. 1000조. 그러면 1000조의 생산을 했으면은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1000조냐? 그거 아니에요. 1000조가 안 됩니다. 1000조가 안 돼요. 약 30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3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1년에. 그래야 1000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대가 쓰는 돈 중에 밖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못 만들어서 도입하는 무기체계. 그건 밖으로 나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군대에 들어간 예산 중에 약 70%가 고정비용입니다. 고정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60만 대군 먹여 살리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죠? 또 연료 떼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산 무기 사고 봉급 주고, 그건 전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 소득 생산 과정에서 이 총생산 과정에서 서큘레이션 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소득으로 됩니다. 그래서 돈 먹는 하마가 아니에요. 생산하는 하마입니다. 생산 집단. 그래서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GDP 국민소득은 한국은행에서 추계합니다. 한국은행의 국방서비스 생산액 그렇게 나옵니다. 생산으로 나와요. 생산으로. 그래서 몇백 조 이렇게 쭉 몇 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제 우리 변명우 박사는 이게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국제 유명한 과학자 명단에 계속 몇 년간 등재가 되고,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우주식량을 세계 3번째로 개발한 분입니다. 우주식량을 개발할 수 있는, 우주식량을 만드는 나라는 미국하고 러시아 2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도 아직 못 만듭니다. 변모영 박사, 우리 김소영 박사 우주선 타고 올라갔죠? 그때 이제 우주식량을 실어서 보내야 되겠는데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우주 김치를 개발했어요. 우주 김치. 그래서 일본에 우주 김치를 개발하려고 한다. 이렇게 일본에서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 냄새나는 김치를 우주선에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뭘 우도겠다는 거냐. 근데 우주식량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주에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아팠다 하면은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식량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우주 김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김소연 박사가 우주선에 내려서 뭐가 가장 맛있더냐 그러니까 우주 김치가 가장 맛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지금은 일본에서 우주 식량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보니까 안 가르쳐 주게 생겼죠. 네, 안 가르쳐 준대요. 안 가르쳐 준대. 어떻게 개발했는지.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근데 과학자 중에도 좀 특이한 과학자예요. 특이한 과학자.
국가 예산으로 이 좋은 제품을 개발했으니까 중산층이야 서민들도 쓸 수 있도록 싸게 팔아라. 안 그러면 기술 안 주겠다. 그러죠? 별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장군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이젠하워 원수입니다.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렸을 때 집이 매우 가난했던가 봐요. 근데 형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데 자기 형들이 있고 밑에 동생인데, 그래서 좀 형들한테 치였는지 어쩌는지 좀 반팽이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반팽이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놀리는 거예요. 반팽이라고. 근데 어떻게 놀리냐 하면은, 미국 돈 전부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 돈 10센트짜리하고 5센트짜리가 있는데요. 10센트를 다임이라고 그러고 5센트를 니클이라고 그러죠. 근데 5센트짜리가 사이즈가 거의 2배나 돼요. 10센트보다. 그리고 더 반짝반짝해요. 훨씬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10센트가 더 2배나 되죠. 그러면 이 반팽이를 놀리려고 10센트, 5센트를 아이젠하워 이 꼬맹이 앞에다 놔두고 한번 집어봐라. 그러면 아이젠하워는 언제나 크고 번쩍번쩍하는 5센트짜리를 집었습니다.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어른이 하도 안타까워서, 야 이놈아, 작지만 저것이 더 가치가 있다. 왜 이마 자꾸 이것만 집냐.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답이, 내가 그걸 집으면 다시 이런 장난을 안 하니까 나는 5센트를 못 벌잖아요. 누가 반팽이에요? 누가 반팽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반팽이로 보이지만은 그 아이젠하워를 반팽이 취급하던 똑똑한 놈들이 반팽이야. 그렇죠? 에? 그러니까 온팽이냐 반팽이냐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젠하워가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진급이 무지무지하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반팽이 취급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1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원수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진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미국이나 영국, 그다음에 우리 연합군들이 있죠. 러시아, 저쪽에 그때 소련이죠. 프랑스.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야 되는데 연합군 총사령관을 누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누구를 할 것인가.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유능한 장군이지만은 성격이 괴팍해요. 보통 괴팍한 게 아니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몽고메리 원수가 늘 하는 소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 세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두 번째는 나폴레옹이다. 그런 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옆에 있던 장교가, 세 번째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다.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양반이에요. 물론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그 무적의 독일 롬멜 원수가 지휘하는 전차군단을 격파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을 가지고 연합군 사령관을 했다가는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게 아이젠하워 원수입니다. 포용을 해요, 포용. 계속 웃기만 하지 밑에 사람한테 간섭을 하질 않아요, 간섭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이 사람은 계속 웃고 있으니까 반팽이 같은데 반팽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합군 총사령관에 임명을 합니다. 완전히 각국의 장군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밑에 개팍한 장군 하나가 패튼이라고 하나의 성질 급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패튼. 아마 많은 분이 옛날에 패튼 대전차군단 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양반이 해임됐어요. 해임된 이유가 쫄병에 뺨을 때렸다고 해임됐어요. 아니, 패튼이 군 병원을 순시를 해보니까 다른 놈들은 다른 병사들은 포탄 맞고 총 맞고 해가지고 막 붕대 감고 피 흘리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떤 멀쩡한 녀석이 하나 누워있거든?
그 노예에 너 왜 와 있냐 그랬더니 이 녀석은 몸은 멀쩡한데 전쟁 공포증에 걸려서 거기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패튼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뺨을 후래 갈겼는데 그 옆에 재수대가리 없이 기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미국 신문에 또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장군이 이등병 뺨을 때리냐고 해임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해임돼가지고 영국에다 갖다 놨어요. 영국에 혼자 갖다 놨죠.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그러니까 패튼은 계속 아이젠하워 욕만 하는 거예요. 에이, 그 말이야. 원수라는 자식이 말이야. 희죽희죽 웃기만 하지. 도대체 패기도 없고 말이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말이야. 그냥 묵묵부답이야. 아이젠하워는 묵묵부답이야. 그런데 미군 2개 공정사단이 독일군 군단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독일 군단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괴멸당하죠. 이게 공정사단이야. 공수사단. 저걸 건져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독일군 포위망을 뚫어야 되겠죠. 포위망을 뚫고, 우리 아군과 포위당한 2개 공정사단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스통이라는 적인데. 바스통 연결 작전을 해야 되겠는데, 저놈을 해낼 놈이 패튼밖에 없다고 아이젠하워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패튼은 아이젠하워를 욕하지만은 아이젠하워는 패튼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때리니까 그게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패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빼가지고 영국에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저놈을 잃으면 안 되거든. 저렇게 유능한 장군을 잃으면 안 되거든. 근데 사실은 패튼을 해임시킨 게 패튼이 쫄병 뺨을 때려서 해임시킨 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해임시켰어요. 말을.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상천외한 말을 했어요. 나치군을 격파하지 말고 전후의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기 때문에 나치군과 함께 모스크바로 진격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야 지금. 알겠죠? 일개 야전군 사령관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치군을 격파하지 말고 나치군과 함께 모스크바를 점령하자고 떠들고 돌아다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루스벨트나 처칠은 이미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전후 세계를 어떻게 나눠 먹을 건지 스탈린하고. 그런데 이 자식이 자꾸 떠들어 이거 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놈을 어떻게 해임시킬고 하고 있는데 마침 뺨을 때렸어. 그래서 그걸 뽑아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지. 그런데 바스통에서 이 미국의 2개 공정여단이 포위를 당하니까 아이젠하워가 즉각 패튼을 불러가지고 패튼 전차군단이 그 2개 공정여단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원수는 2차 대전을 마무리 짓고 미국에 와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도 많은 공직을 했어요. 대통령으로 아이젠하워 원수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 양반은 웃기만 하지 참모들을 다 따를 안 해. 그리고 참모들이 결재를 받으러 가면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해주면서 어째 골프 어쨌냐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골프 대통령이야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참모들 믿는 겁니다. 네가 한 것은 내가 다 믿는다. 그러니 네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네가 결제 올린 것은 내가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따지질 않아요. 이게 시콜콜 따지면 참모들이 눈치 보느라고 일을 못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아이젠하워를 꼽습니다. 그 바로 뒤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예요. 존 F 케네디. 40대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962년 쿠바 사태가 일어났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62년에 나는 없었는데 뭐 그런 분도 지금 있을 거예요. 1962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한 쿠바 사태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미국의 턱밑인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아메리카를 자기 뒷마당, 앞마당이라고 생각하지 누구에게 내주질 않아요. 아이, 그런데 이 젊은 대통령이 됐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야. 만약에 소련이 지금 핵미사일을 싣고 쿠바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저지하면은 3차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럼 여기 40대 분들 계실 텐데 오로지 결정을 혼자 한다고 생각해 봐요. 저 소련의 군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쿠바에 건설된 핵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미국의 턱 밑에 대통령이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런데 미국은 행복한 나라예요. 왜 행복한 나라냐 하면은 전임 대통령들이 있어. 그렇죠. 전임 대통령들이 살아있어요. 케네디가 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즉각 뛰어간 게 아이젠하워 전임 대통령에게 뛰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두 사람이 집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내에서 이야기하면 소련의 첩보위성이 도청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양반이 아무도 오지 않은 공원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모습, 뒷짐지고 그것도 한 군데 있으면 또 도청을 당하니까 뒷짐지고 걸어가면서 아이젠하워가 코치하는 모습을 어떤 놈이 또 망원 렌즈로 찍었어요. 그게 그 해의 퓨리처상입니다. 퓨리처상이에요. 아이젠하워가 심각하게 이렇게 가면서 코치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임 대통령의 코치를 받은 케네디는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쿠바 봉쇄작전을 전개하죠. 3차 대전을 각오하고 봉쇄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했죠. 물러갔습니다. 핵기지를 철수하고 물러갔어요. 물러갔어요. 그 사태를 우리는 쿠바 사태라고 그러는데 그 쿠바 사태 때문에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놀래가지고 기절 초풍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친구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에요. 경제력은 소련이 미국보다 못하지만 군사력은 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소련이 항복하고 물러나는 것을 보고 1962년입니다. 9월인데 그때 북한이 선언한 게 4대 군사노선이에요. 소련은 믿을 수 없다. 국방의 자주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무기의 현대화, 그런 것들이에요. 그 4대 군사노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북한 경제가 망해버린 거예요. 경제개발에 들어갈 돈을 무기 생산으로 돌리니까 경제개발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망한 것은 간접적으로 그 원인도 하나 있습니다. 쿠바 사태. 쿠바 사태가 먼 원인으로 하나 작용합니다.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겉으로 보기는 아주 반팽이지만은 속으로 보기는 아주 초온팽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끝난 다음에도,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도 공직을 많이 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도 하고, 콜롬비아 대학 총장 시절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자꾸 들어가지 말라는 잔디로 들어가서 돌아다녀. 그러면 교수들이 교칙을 위반한 놈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총장한테 물으니까 총장이 하는 대답이 이 사람아 그쪽으로 자꾸 다니면 거기다 길을 내주면 될 거 아닌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맞잖아요. 그런 양반이요. 그러면 그 길을 내주면 교칙 위반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지? 그쪽으로 다닐만 하니까 자꾸 다닐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역시 반팽이 아니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모든 공직에서 은퇴하고 이제 이 공직을 떠나고 개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어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국가에서는 이 사람을, 이분을 뭘로 대접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직 하도 많이 대통령 했지, 육군 원수지, 이게 뭐 대학 총장 했지, 또 뭐 무슨 위원장 했지, 뭐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어떻게 대접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모르니까 육군 원수로 대접을 해달라.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 전세로 살던 그 아파트에는 미 성조기와 함께 원수기가 개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높았겠어요. 비록 전세로 사는 양반이지만은 그 아파트에 미 성조기와 함께 원수기가 개양돼 있었어요. 항상 그 돌아가실 때까지 개양했어요. 그런 양반이. 그러니까 반팽이와 온팽이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소가 일렬용대로 가는데 앞에서 총을 쏘았는데 맨 뒤에 소만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맨 뒤에 소만 황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뭐 눈만 꼬먹꼬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초유기체와 집단지성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군중이, 집단이 모이면은 아무리 평범한 집단이라도 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나오면은 그 집단지성은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러면 군중이 모이면, 집단이 모이면 항상 그러는가? No,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집단이 모이면은 집단무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단무지. 그 집단무지는 집단 광기로 이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이 모이면은 항상 집단 지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집단무지가 나타나요. 집단무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컬렉티브 이그너런스죠, 이번에. 그 집단무지의 대표적인 예가 묻지마 주식투자. 그거 분명히 그거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냥 아줌마 고대들이 와르 가가지고 제일 높을 때 사가지고 떨어질 때 파니까 항상 손해야. 항상 손해. 집단 땅 투기. 그거 투기꾼들이, 기획부동산 하는 투기꾼들이 값을 올려놓으면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사가지고 또 엄청난 손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집단무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임승택 총장이 하셨던 펀드 투자.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짓이에요. 이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집단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이게 집단무지입니다. 집단무지. 그것만 있느냐? 우리 박용옥 총장님이 하셨던 선거판에 들어가서 집 날리기. 이것도 집단무지예요. 집단무지.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몰려가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박용욱 총장님처럼 부친이 물려준 재산 다 까먹고 전공을 살려서 생선장사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때는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온 거죠. 이제 내 전공이 뭐였던가, 선거가 아니라 생선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전부 집단무지예요. 이게 집단무지. 근데 그 집단무지에 빠지면요, 집단 광기가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광기가 발동이 되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어떤 외국 언론은 우리 월드컵 할 때 거리 응원 있죠. 시뻘건 거 입고 지돈 들고 입고 나와가지고 응원하는 것을 집단 광기의 발동이라고 그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 집단 광기도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선남, 선녀가 처음 보는 놈하고 끌어안고 펄떡펄떡 뛰고 그러거든. 막 뛰어싸고 뭐. 나중에 보면 서로 모르는 놈이야, 이게. 완전히 이게 이성이 마비된 광기가 아니면 그런 짓을 평소에 제정신이면, 옆에 있는 아가씨하고 모르는 총각하고 끌어안고 벌떡벌떡 뛸 수가 없잖아, 그게. 근데 그건 뭐 누구에게 손해를 안 미치니까 괜찮아요. 그런 광기는. 독일 국민들,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우리 일본 국민들, 정말 예의 바르고 배려할 줄 알고 이성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치즘과 군국주의라는 집단 무지에 빠지니까 집단 광기가 발동돼요. 그렇죠? 그 독일 국민, 일본 국민 개개인을 만나봐요. 얼마나 예의 바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습니까? 절제하고. 그런데 그게 광기에 빠지면은 그게 없어져 버려요. 합리적인 전쟁을 하도록 합리적인 사고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그랬더라고. 독일 국민을 이해하려면은 그 철저한 법률 지키기. 그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지키는지 모르겠다. 그놈들은 다른 나라 기차역을 점령해 놓고 표사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점령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표사 가지고 들어가냐 말이야, 그걸. 그러는 사람들이 광기에 빠지면 전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 전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집단 무지와 집단 지성은 백지한장 차이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백지한장 차이. 우리 속담의 천재와 바보는 백지한장 차이다. 그런 말 있죠. 근데 백지는요, 백지. 뭐 하얀 종입니다. 하얀 종이에요. 하얀 종인데 아마 지금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그거 뭐 복사용지인가 보다. 이거 복사용지가 아니에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백지 알 거예요. 창호지보다 더 얇은 종이 있어요. 당나무로 만든 거. 원래 창호지가 백지보다 훨씬 질이 좋은데 그 당시 뭐 가난한 가운데 값이 비싸니까 백지를 썼어요. 창호지 문 바르고 백지는 그걸로 연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서당에서 붓글씨를 쓰거나 할 때 비싼 창호지를 쓸 수 없으니까 백지를 썼다고요. 당나무로 만들었는데 당나무 원료가 적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저쪽 뒷면이 숭숭 구멍이 뚫린 것처럼 다 보여요. 그게 백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얇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지 한 장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요. 집단 광기와, 집단 무지와 집단 이 지성처럼 엄청난 차이를 가져요. 대국에서 무슨 세계 육상대회 한다 그러죠. 예. 그 우사인 볼트인가 그놈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림픽이나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나 이런 데서 보면은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은 눈으로 보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사진 판독으로 하죠. 사진 판독으로. 또 쇼트트랙 스케이트 대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진 판독으로 1, 2등을 가려요. 우리 이제 김동성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요 스케이트는 날 1mm 차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000분의 1초.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리죠. 모든 영광, 그놈의 1000분의 1초라는 백지 한 장 차이 때문에 모든 영광은 금메달을 차지한 놈이 다 차지합니다. 우리는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육상선수, 금메달을 딴 육상선수는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지만은 은메달을 어떤 선수가 땄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단지 1000분의 1초 차이인데 아무런 관심이, 그놈이 누군지 뭐 어떻게 생긴 놈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사인 볼트밖에는 몰라. 다시 말하면 아주 적은 차이인데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모든 영광을 그 1등이 다 차지한다. 언젠가
사법고시 출제하는 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법고시 지금 한 시험을 10만 명이 보죠. 10만 명이 보는데 그러면 100점부터 0점부터 100점까지인데 사법고시 보겠다고 공부하는 녀석이 0점 맞겠습니까? 공부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법고시 보겠다고 덤비고 있어요. 그게 10만 명이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부 이 성적이 도토리 키재기래요. 도토리 키재기. 그래서 커트라인이 한 60점 된다는데 60점 근처에는요, 수만 명이 몰려있대요, 거기에. 그럴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이 몰려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이 0.001점 차이로 결정이 된대요. 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1000분의 1점, 100분의 1점 가지고 결정이 된대요, 그게.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그게 1000분의 1점 차이인데 불합격이란 말이야. 그 자식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한자를 잘못 썼더라, 이거야. 예를 들면, 백지를 흰백자를 써야 되는데, 백백자를 써서, 이렇게 했다든가, 그래서 점수를 좀 깎아버렸다, 이거야. 고위 공직자가 될 놈이 백지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 이놈이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깎아버렸다 이게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주 적은 점수 차이로 어떤 사람은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백수 건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적은 차이인데 백지 한 장 차이인데 결과의 차이는 너무 크다. 그런 말이지. 결과의 차이는 너무 크다.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젠가 나비 효과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즉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나비 효과. 원래 이 말은 MIT의 기상학자인 로렌츠 교수가 날씨 예측을 하는 기상 모델을 만들면서 발견해냈던 이야기입니다. MIT 대학에서 그 당시 고물 컴퓨터를 가지고 12개의 방정식을 세워서 다음날 일기 예측을 하는데 데이터를 집어넣고 다음날 날씨가 어떻게 되고 기압이 어떻게 되고 무슨 기온은 어떻게 되고 싹 뽑아놓고 그것이 맞았느니 틀렸느니 다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하필 오줌이 마려서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 갔다 와 보니까 거기서 나온 답이 앞에서 자기가 했던 답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게 나왔어. 아니 그래서 이 컴퓨터가 웬일인가 하고 점검을 해봤더니 한 변수를 소수점 이하 세 자리에서 컴퓨터가 지가 알아가지고 반올림해가지고 계산을 해놨어요. 근데 그 값 차이가 1000분의 1 차이였어요. 1000분의 1 차이가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나온 값은 전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게 나왔어요. 그래서 로렌츠 교수는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논문에다가 아마존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한 달 후에 텍사스에 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비 효과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생각해 보세요. 텍사스에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아마존 숲속에 나비가 움직여서 그렇다는 걸 알 놈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이제 여기서 발전된 이론이 카오스 이론이고 복잡계 이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원인, 이 자연계 또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원인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는 상상을 할 수 없이 크다. 그 말이에요. 크다. 그게 이제 나비 효과이고 바로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자, 여기에 우리 지금 리더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뭐에 다 망했고 우리 이덕우 총장님 17년간 하다가 지하실만 17층을 팠고 뭐 이런 말씀들이야. 또 김성일 총장님, 잘생긴 우리 김성일 총장님은 대리운전을 하다 그랬고 뭐 어떻고 이래서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이 집단지성, 슈퍼오가니즘하고 집단지성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는 반팽이 같지만은 하나로 이것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룰 때는 개별 개체가 가지고 있는 지성 또는 지능보다 또는 능력보다 훨씬 큰 지능이 발현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각 개인이 나는 온팽이다. 그러니 니까 놈들하고는 안 어울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발현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발현되지 않는다. 이게 휴먼 네트워크 때문에 그래요. 휴먼 네트워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공을 한다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로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러게 됩니다. 여기에 상당한 직급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할머니 군단이 여기 쓱 올라오시면은 저 할머니 나보다 훨씬 허접한데 말이야. 이게 본사에서 무슨 야로가 있나 말이야. 어떻게 되겠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백지 한 장 차이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어떤 신뢰, 약속을 칼날같이 지킨다든가 절대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든가 스폰서들을 스폰서와 그 다음에 이 파트너를 배려한다든가 하는 그 백지 한 장 차이가 이게 초유기체를 이루면서 슈퍼파워를 발휘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지. 겉으로 보니까 반팽이다. 그러니까 반팽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휴먼 네트워크니까 인간관계 제일 중요해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이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인데 많은 학자들이,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고 그것이 집단지성을 나타나게 할 것이냐. 많은 경우에 일본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마쓰시다 고노스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 분들은 아마 이거 그분인가. 마쓰시다 고노스케. 우리말로는 요 솔송자 쓰지요. 아마 이 소나무 밑에서 살았던 분 같아요. 소나무 밑에서.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분인데, 이 양반은 원래 집이 부자였습니다. 지주 집안에 태어났는데 지주 집안의 8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4학년 중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양반이야. 그런데 아마 마쓰다 전기, 나셔널 파나소닉 상표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미국 가서 그때 파나소닉 녹음기 하나 사들고 굉장히 아주 예주중지했는데 기가 막혔거든요. 그거예요. 빅터 이런 거 뭐. 그러니까 10살부터 나무집 종업원 노릇을 했어요. 10살부터. 고생 무지무지한 거죠. 15살 때 오사카에 가가지고 전차가 달리는 걸 보고 앞으로 세대는 전기의 세대다. 이렇게 해서 마쓰다 전기를 창업을 합니다. 부엌에서 불 떼가지고 구워서 녹이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쌍소켓 다 아실 거예요. 쌍소켓. 여기다 큰 전구 하나 끼우게 돼, 옆에다 꼬마 전구 하나 끼우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 딱딱 잡아다니면 여기에 꺼지고, 잘 때는 조그만 거 켜놓고 마쓰다 고노스케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 자전거 그 전등 있죠. 뒷바퀴에 이렇게 뚝 누르면 이게 막 돌아가가지고 앞에서 불 켜지는 거, 자전거 전등. 그것도 마쓰다 고노스케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했으니 젊은 나이에 거부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물론 몇 번 말아먹습니다. 그런데 마쓰다 고노스케가
중소기업 아무 유명하지 않을 때 중소기업 연수원 그때 그 당시에 뭐 전쟁 끝나고 나서 어려웠죠 일본이 연설을 하는데 그 양반이 뭐 가방끈도 초등학교 4학년이고 무슨 뭐 연설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몸이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몸이 이제 폐질환 지금 같은 폐병을 앓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노동을 하고 못 먹어가지고 몸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나와서 중소기업 사장으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뭐 말이 어눌하죠.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다가 일본이 대공황을 거치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은 언제 위기에 처할지 모르니 현금 저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중소기업 사장들이 듣고 있다가 웃어버렸어요. 아니 어떤 놈은 뭐 현금 모으기 싫어서 못 모으나 돈이 없으니까 못 모으는 거지. 그렇게 된 거야 말이에요. 그래서 픽 웃었는데 그 사람 그때 마스시다 사장께서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도쿄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미친놈 별놈 소리 다 하네. 누구는 뭐 돈 모으기 싫어서 안 모으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기업가가 용감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모읍니까? 어떻게 모읍니까? 그러니까 마스시다 고노스케 사장의 대답이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모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거 나도 모르겠는데 모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 희한한 놈 다 있다고 대부분은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아주 전율을 느낀 분들이 몇 사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걸 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율을 느낀 분들은 전부 거대한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쪽박 찼죠. 쪽박 찼죠. 그 고노스케예요. 고노스케. 지금은 일본에서 일본 분으로 하실 겁니다.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아무리 불황을 해도 해고하지 않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땅 투기를 안 했어요. 왜? 기업은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니 현금 저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때려박고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양반이 자서전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조건이 3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의 조건 3가지가 전부 실패 조건이에요. 우리 같으면. 나는 학력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다. 이것이 내 성공 조건이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어느 거 하나 성공 조건이 아니야. 완전히 실패 조건이야. 학력이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우선 나는 무지무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요거고. 2번째. 나는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일하지 않고 항상 같이 어울려서 일하려고 노력했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을 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을 데려다 썼다. 이거예요. 3번째는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협력해서 일하려고 했다. 나 혼자 일을 못했다. 항상 어울려서 일을 하려고 했다. 야, 그러니까 어제 그 과거 시험 보러 간 청년처럼 똑같은 조건인데 고노스케는 그것을 성공 조건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고노스케는 그걸 성공 조건으로 만들었다. 만약에 고노스케가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 자식아. 난 초등학교 4학년 나왔는데 네 도쿄대학 나왔어도 너 내 밑에 있잖아, 임마. 이렇게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된다. 항상 배우는데 겸손한 자세. 건강하지 않으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집단지성.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보기에는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뭐 유능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뭐 경력을 보나 가방끈으로 보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돈을 버느냐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느냐. 혼자의 능력으로서는 벌 수 없어요. 결코 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초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개미 집단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초유기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아주 제 천수를 다 하는데, 그놈이, 한 놈이 그 초유기체에 떠나서 독립이 되면은 얼마 살지를 못한대요. 지 능력으로 집단지성이 발현 안 돼서 그 환경에 적응 못하고 죽는데요. 그렇듯이 여기에서 우리 이 리더들처럼 수억을 벌고 하는 분들이 혼자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인 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낫다야. 우리는 나보다 낫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나보다 낫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면은 슈퍼 오가니즘에서 초유기체에서 떠나서 개체가 독립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나타났던 집단 지성은 없어지고 자기 개인의 지성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는 이 지식정보화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놈이 무지 많거든요. 엄청 많거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는 나가 아니고 우리 속에서 룰에 따라서 움직일 때 성공할 수 있다. 아마도 우리 이덕우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개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아마 이런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않았을 겁니다. 전부 혼자 똑똑해가지고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안 그러면 집단 무지, 집단 광기에 빠졌거나 뭡니까? 이 배팅하는 광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그건 집단 무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집단 지성이 나오지 않고 집단 무지가 나와요. 집단적 무지에 빠지면은 아무 판단력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제 이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차가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냉철한 이성인데요. 그것은 바로 머리 공부입니다. 머리 공부. 이게 우리가 슈퍼 오가니즘 초유기체를 형성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도 이게 머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차가운 이성으로부터 생각해요. 출발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집단에게 유리한가. 다시 말하면 그것은 또 따뜻한 가슴하고 연결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자. 다시 말하면 메시타리즘 정신,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나를 죽이고 우리 집단을 살리다. 그럼 그렇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만이다. 그건 매우 똑똑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무지한 거예요. 그 무지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 즉 냉철한 이성입니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 요게 이제 쿨 헤드죠. 쿨 헤드. 요게 이제 머리 공부란 말이에요. 머리 공부. 이게 분필이 메시티지가 아니네. 이게 보니까 부러지는 걸 보니까. 네. 머리 공부. 인텔렉추얼 디스플린이란 말이야. 디스플린. 머리 공부해. 머리 공부가 되지 않으면 이게 멍청하면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무지한 소치예요.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우리 제품, 우리 시스템, 이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이 잘 사는 길인가. 계속 메시타리즘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요거 자꾸 이렇게 공부하면요 치매도 안 걸려요. 치매 안 걸립니다. 절대로 치매 안 걸려요.
내가 그 실험을 해봤어요. 아이고, 내가 책을 안 보고 한 3일간 잠을 자보자 하고 잡았더니요, 우리 집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이게 머리를 한 3일간 안 쓰니까요, 굉장히 멍청해지더라고. 근데 멍청해지는데 행복은 하더라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건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잠을 자서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평소에 생활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 큰일이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어디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럼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 공부예요, 머리 공부. 그러니까 머리는 계속 쓰면은 이게 좋아져요. 두 번째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마음 공부. 이게 웜하트래요, 웜하트. 따뜻한 가슴이에요. 따뜻한 가슴. 이거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이거 마인드 디스플레이.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몸 공부입니다. 어제 이 판매사 되신 나와서 스피치 하신 분 있죠?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던데, 그분이 마음 공부, 몸 공부, 머리 공부 하는데 손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성공합시다. 그 손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몸 공부예요. 몸 공부. 이게 몸 공부. 피지컬 디스플레이. 요 세 가지가 돼야 돼. 아무리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내가 협조해서 협력해서 우리 스폰서와 우리 파트너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잘해서 하나가 돼서 해야 되겠다. 마음과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을 먹어도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몸에 일단 익히면요, 문제는 잘 잊어지지가,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에 익힐 때 잘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몸 공부가 잘 된 분들은요, 암만 얘기를 들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작전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몸이. 그래서 처음에 익힐 때 몸 공부는 아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전부 다 차가운 머리, 즉 냉철한 이성, 냉철한 판단력이죠.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 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몸으로 이걸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파트너가 어려우니까 직접 돈은 못 주지만 잘 스폰서링을 해서 잘 살게 해줘야지. 몸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게 메스탈리즘이란 말이에요. 같이 먹고 잘 살자. 같이 잘 살자.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같이 잘 살면 훨씬 더 기분 좋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는 여기서 머리와 마음과 몸으로 익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는 성공 사관학교로 그랬어요. 성공 사관학교죠. 육군 사관학교를 밀리터리 아카데미 그래요.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는 네이비 아카데미. 공군 사관학교는 에어포스 아카데미. 그러니까 석세스 아카데미는 성공 사관학교. 성공 사관학교는 사관학교에서 쫄병 기르는 게 아닙니다. 쫄병들 되다가 뭐 사관학교에서 공부시킵니까? 장교를 기르는 거예요. 장교.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장교가 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장교는 뭡니까? 리더. 쫄병은요, 머리 공부 그거 안 해도 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리더는 그렇지가 않아요. 리더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따라서 리더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레벨을 업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수준을 업 시켜야 된다. 나 말고 나보다 더 모든 사람을 리드하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성공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양반이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고쳐주고, 그렇게 할 게 리더의 책임이지. 리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면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그건 쫄병이지. 쫄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가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공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 대학 수준으로 강의하겠다. 근데 어떻습니까? 강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조금 더 올리고요. 조금 더. 올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말을 못 알아듣게 해버리면 올리는 게. 예를 들면 눈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될 걸 안수가 낙한다. 그러면 뭐,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무지하게 유명한 학술 용어인가 보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될 걸 뭐 기체 후 일양 만강 하옵시나이까. 이렇게 되면은, 그거 똑같은 소리예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게. 그래요. 어려운 게 사실은 수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쉬운 게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대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 사서 삼경 중에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대학이에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대학이에요. 지금 현재 대학하고 똑같아요. 그게 제왕학인데, 제왕학이라면 다른 게 아니고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리더십이 제왕학이에요. 그래서 그 2300년 전 맹자가 쓴 건데, 지금도 나는 그게 유효하다. 이거, 어쩌면 이렇게 잘 써놨을까? 하는 걸 자꾸 생각해요. 원래 대학이라는 책은, 맹자가 쓴 거 아니에요. 대학 주자가 만들어낸 건데, 대학이라는 책은 따로 있는 책이 아닙니다. 대학하고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논어하고 맹자는 맹자가 쓴 거고, 논어는 공자가 힘쓴 게 아니에요. 공자의 그 제자의 제자들이 공자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공자가 논하고 어한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에? 그러니까 말이 간단하고 아주 추락적으로 돼 있어요. 긴 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워. 대학이나 중용은 원래 얘기라는 책에 한 챕터로 들어있는 것을 주자라는 사람이 뽑아내가지고 하나, 워낙 책이 그 내용이 좋으니까 하나의 책으로 독립시킨 겁니다. 대학은 문자 그대로 제왕학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대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에요. 지금 그 당시 대학생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대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줄에 대학 경문이 딱 나와요. 나머지 두 번째 줄부터는 이 경문을 해설하는 것이 대학의 전부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학 지도. 대학의 도는, 그 아니에요. 여기 사관학교. 대학의 도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제 명명덕하며. 그래서 이 밝을 명자 뭐 다 아시죠? 요건 형용사입니다. 밝은 덕. 요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제 박한길 회장님이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요. 이 양심이 밝은 덕이에요. 요게 창조주가 양심, 밝은 덕을 넣어놨는데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것이 흐려지고 어쩌게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요것을 다시 밝히자. 양심을 다시 되찾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 현대어로 얘기하면. 두 번째. 제 친민하며 백성과 친하게 되는데 있으며. 이게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같이 잘 살자. 백성과 친하게 되는데 있으며. 메스탈리즘. 백성과 친하게 되는데 있으며. 제 지어 지선이니라. 제 지어 지선. 요 그칠 지자입니다. 그칠 지자인데 그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간다는, 이른다는 뜻입니다. 어딘가 멈추려면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극한 선.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에 이르는 데 있다. 이랬어요. 좀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대학도 저렇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교육, 도덕교육을, 전혀 안 시켜놓으니까, 금감원 같은 도둑 소굴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밝은 덕을 밝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제 친민,
백성과 친하게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어떤 놈이 퇴직금 타서 집어넣어서 막은 말건 난 모르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래 놓고 백성과 친하고 좀 우리 모두 같이 친하고 잘 살고 진리에 이르는 데 있다. 오늘날 말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든가 진리를 찾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저렇게 추상적인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학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공연불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대학의 경문이고요. 경문이고, 요걸 해설하는 게 이제 나머지 전부예요. 요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8조목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것을 여기에 이르는 방법을 8가지를 순서대로 해놨어요. 첫 번째가 경물이에요. 경물. 이게 막대기 격자인데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물의 이치를 올바르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이 격자는 이 문자가 들어 격자. 요 문에 우리 저 옛날 그 창살 문에 이렇게 격자 있죠. 이렇게 이 가로 세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꾸불꾸불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죠. 창문. 예. 요게 격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물의 이치를 반듯하게 파악한다. 그런 말이에요. 올바르게 파악한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판단한다. 격자예요. 현상을 구부러지게 이렇게 하지 않고 원래 네트워크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올바르게 판단한다. 경물이에요. 경물. 올바르게 판단했으면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요. 경물 치지. 거기서 지식을 넣고. 요 지는요, 고전의 지는 요 지혜지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두 개 뜻이 다 있어요. 안다, 지혜롭다. 원래 이 지자 하나만 있었는데 나중에 지혜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 가로할자를 입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전에 나오는 지자는 똑같습니다. 지혜롭다, 지식을 얻는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무지한 놈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먼저 사안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은 다음에 이게 머리 공부예요. 이제 머리 공부. 머리 공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차가운 머리가 먼저 나온단 말이야. 먼저 나옵니다. 이게 인텔렉추얼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 머리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머리만 이성적이면 어때요? 마음이 차가우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그렇죠? 마음은 차가운데 머리가 뜨거운 놈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없는, 조폭이요, 조폭. 그렇죠? 조폭. 아주 무식해가지고 아주 그 잔인한 놈이 있어요. 이게 조폭이요. 이게 머리가 뜨거우면 안 돼요, 이거.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거운 놈은 천방지축으로 날뛰기만 하지 되는 일이 없는 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머리는 차갑고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따뜻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안 그러면 맨날 망하든가 그러는 게 전부 다 이제 머리가 뜨거운 사람이 죄다 망해요. 예를 들면 우리 박용욱 총장님 같은 건 머리가 무지하게 뜨거웠을 거라고. 내가 나가면 말이야, 이게 도의원에 당선돼가지고 머리는 뜨거운데 이게 가슴까지 뜨겁고 머리도 뜨겁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부친 재산 다 말아먹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빚어지는 게 이제 이게 머리가 좀 차가워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차가워요. 지금 이제 차갑게 됐어요 이제. 세 번째는 경물치지 성의입니다. 성의. 성의가 뭐예요?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뜻을 성실하게 한다. 네 번째는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한다. 그렇죠?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게
요 머리만 차갑고 요게 뜻이 정성스럽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금감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금감원이 된다. 머리는 무지하게 좋지. 야, 그놈들은 머리 좋아요. 아주. 그 사기도, 그 부패, 횡령도 머리 좋아야지 머리 나쁜 놈은 못해요, 그거. 이게 이제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 이게 마인드. 마인드 디스플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되느냐? 몸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니야, 몸이. 그렇죠? 머리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아이고 몸이 천근만근 나는 모르겠어 날 잡아잡수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몸이 나와야 돼요. 수신. 닦을 숫자입니다. 몸을 닦는다. 훈련한다. 내 몸을 닦아. 훈련한다. 몸. 그래서 이게 옛날 분들이 참 기가 막히게 순서를 해놨구나. 그렇죠? 머리, 마음, 몸. 요게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게 저 5거 수신까지는 내 개인적인 얘기야, 지금 개인적인. 그렇죠? 내 개인적인 얘기라고. 그러면 개인적인 얘기로 대학이 끝나버리면 그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는 공부하냐? 그 대학까지 다닐 거 뭐 있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내 가정과 이 사회, 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대학의 본분이 그거예요. 대학은 근본적으로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지.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대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섯 번째 나오는 게, 재가예요, 재가. 재는 가지런할 재자입니다. 가정을 가지런하게 한다. 요게 어제 박한길 회장님이 얘기했던 가까움부터 도와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부. 집에 오면 손가락 발가락 까딱도 않는 놈이 온 동네 다니면서 청소하고 돌아다닌다. 그건 재가가 안 된 거예요. 재가가 안 된 거예요. 집을 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집이 사회 조직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집단지성이 발현 안 되면 집이 풍비박산이 돼요. 여기서 집단지성이,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손자, 손녀, 애들 있으면은, 이게 상호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여기서 나오는 집단지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불화가 이루어지면, 사회에 나가서도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왜? 집단지성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거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 건 다 알아요. 알 건 다 알아요. 어제 내가 초등학교 그 꼬마 얘기를 했는데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 또 그 시험 문제를 또 보니까 그것도 맞았는데 틀리다고 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 말 이어가기 시험 문제 있죠. 미꾸라지. 그러면 지구. 그러면 구는 구청. 청은 청소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답을 또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야, 내가 감격을 했어요. 그 답을 써놓은 걸 보고. 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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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잖아, 이거. 이거 참 맞았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틀렸다겠더라고. 이거 맞아요, 이거 사실은. 맞잖아요, 이게. 이게 초등학교 애들이 이영진이가 쓴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얘기다. 거기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겨울 그 스키 할 때 그 무슨 신발인가 겨울 신발을 만들어 파는 전문가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눈이 많이 내려야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눈이 많이. 그런데 미국에 그때 눈이 안 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야. 이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게 눈이 안 내려서.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초등학교 때
이영진이라는 꼬맹이가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아버지, 눈 안 올 때도 신는 신발 만들면 될 거 아니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아하, 그래가지고. 아하,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대요, 이 아버지가. 아니, 그래, 복잡하게 눈이 와야 되는데, 이거만 생각했지? 아니, 눈이 안 올 때 만든 신발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집단지성이에요. 그 아버지는 아무리 철학적으로 연구해도 그걸 생각 못 해요. 그 쉬운 걸 생각 못 해요. 꼬맹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부터, 가정이 가지런하면은 그런 지혜가 나와요. 이건 그 꼬맹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아버지는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눈이 오든 말든 팔 수 있잖아요. 눈이 오면 눈 온 거 팔고, 안 오면 안 온 거 팔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는 가정만 가지런하고, 그러면 너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치국이 나옵니다. 치국. 나라를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것은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예태면 똑같죠. 우리만 좋은 해모임 먹고 화장품 쓰고 말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중산층이야 서민들까지도 이 혜택을 보게 하자. 이게 치국이에요. 치국. 그러면 치국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아니죠. 안 되죠. 왜냐하면 모두 다 인간은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8번째 평천하. 평천하란 말이에요. 평천하. 세상을 평정한다. 천하를 평정한다. 평정한다는 게 뭐 때려잡는다 그 말 아니에요. 천하가 평화롭게 살도록 한다. 그런 말이에요. 평천하. 경물치지, 머리 공부, 성의 정심, 마음 공부. 그런 다음에 수신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문제지만은 이제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한다. 치국하고 평천하하는 게 대학의 도다.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뭐겠어요? 여기 계시는 리더분들의 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도라 그러면 무슨 뭐 장풍 날리고 하는 게 뭐 도로 생각하는데요. 길도 짜요.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저거.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다. 내 머리부터 공부하고 마음 똑바로 하고 내 몸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집 가지런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좀 봉사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전 인류에 봉사하자. 그래서 이 팩트 하잖아요, 지금. 바자회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자부심도 생기고 자아 실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거양득이죠. 마당 쓸고 돈 줍고. 자,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